여러분들 혹시 이치영과 버님들의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뭔가 낭만스러운 유랑을 받아들이는 삶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 로맨틱한 삶을 살아가는 보헤미안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진 건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이자 또 오페라로 더 유명한 카르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팜 파탈 대명사로 여겨지는 집시 여성 카르멘, 남자를 매혹시키는 미모와 함께 자유분방하고 파멸적인 삶을 통해 집시 여성에 대한 과장된 선입견을 만들어버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유럽을 여행하거나 유럽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집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쌍시옷 소리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보헤미안, 자유로운 영혼,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모습, 매력적인 팜 파탈 여성들과 음악과 춤을 즐기는 남성들의 이미지는 개뿔, 절대 다수가 그거지 양아치 좀도둑 사기꾼 호객행위 협잡, 이런 불쾌하고 열받는 경험들밖에 없으니까요.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관광지에서는 집시들 때문에 치안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을 왜 하냐 이런 마인드로 살아요. 구걸하고 훔치고 속이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엔 파리나 로마 등지에서 무슨 유니세프 서명이나 자선단체 서명 같은 걸 들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하면 그 뒤에 먹지 있죠? 그 먹지로 사인받은 계약서, 자기한테 돈 기부한다는 계약서가 밑에서 나와요. 그래놓고 돈 내놓으라고 숨어있다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거기서 돈 꺼내주고 털리는 사람 있고 또 신랑이 버리다가 그 사이에 가방이나 귀중품 들고 날라버리죠. 아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구걸한다고 불쌍하게 여겼다가 한국 배낭여행자들 처음에는 다 털립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정 때문에 불쌍하다고 도와주다가요. 왜 갑자기 집시에 대해 비판하고 성토하는 내용이냐고요? 오늘 이야기는 집시들한테 도둑맞았다가 그 와중에 뭔가 이어진 경험담이거든요. 먼저 집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연속으로 겪었다가 한국 남자랑 엮인 유럽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시라고 하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타로 점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 같죠? 하지만 난 집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이 찡그려진답니다. 너무 안 좋은 기억들만 있거든요. 딱 하나, 집시 덕분에 여행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지만요. 난 20살 때 유럽 전역을 6개월 일정으로 도는 배낭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낭만의 도시로 알려진 프랑스의 파리였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죠. 낮에 파리는 너무 실망스러운 곳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담배꽁초가 발에 채이는 무질서하고 더러운 거리, 곳곳에 보이는 노숙자와 거짓대들, 그리고 악명 높은 파리의 화장실 찾기. 그래서 다른 여행자에게 파리에선 화장실 지도를 사는 게 좋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화장실이 표시된 지도를 구하러 여행 안내소로 가는데 집시 하나가 내게 다가와 지도를 판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이라 그걸 구입했고요. 그 뒤로 파리 시내를 구경하다가 지도에 표시된 유료 화장실로 갔습니다. 요금을 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내 가방을 들고 달아났어요. 난 너무 당황해 멍하니 있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붙잡아 가방을 다시 뺏었답니다. 그러자 집시들 여럿이 화장실 근처에서 우르르 나와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난 너무 무서워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고 다행히 프랑스 경찰이 멀리서 보고 뛰어오자 집시들은 흩어져 달아났어요. 그 남자는 내게 다가와 가방을 돌려주며 다친 곳은 없냐고 좀 어색한 영어로 물었어요. 동양인이라 일본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했죠. 잠시 후 프랑스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는데 그 남자는 지갑을 꺼내는 순간 도둑 맞았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집시가 준 지도를 샀고 우린 같은 수법에 당한 거였어요. 자기들이 파는 지도에 표시된 화장실마다 집시들이 모여있다가 여행자들의 물건을 터는 수작이었던 거죠. 우린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고 서로 배낭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동질감 덕분인지 금방 친해졌답니다. 그날은 집시들 때문에 놀란 것도 있고 우린 함께 다니기로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이나 노틀담 대성당 같은 곳도 소매치기와 집시들이 많으니까 훨씬 안심이 되었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낮과 달리 밤이 되자 파리는 과연 낭만의 도시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답니다. 우린 함께 바토무슈 유람선을 타고 파리의 야경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낮에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두근거렸죠?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한 밤의 폭네프 다리도 왠지 더 낭만적으로 느껴졌고요.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 때문에 남자랑 와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기뻤어요. 낯선 여행지의 로맨스라는 비슷한 느낌에 취했는지 우린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하지만 둘 다 내일 파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날 예정이었고 살짝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 숙소에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기차역에서 만나 서로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며 여행 중 소식을 주고받자고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고 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또 다시 집시들에게 피해를 입었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꼬마는 내 다리를 붙들고 더 크게 울었죠. 달래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누가 내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낚아채 달아났어요.
내가 놀라 쫓아가려고 하자 꼬마가 내 다리를 꽉 잡고 매달리지 뭐예요? 간신히 꼬마를 떼어 놓았지만 어느새 인파 틈으로 달아나 버렸죠. 그리고 꼬마도 사라져 버렸답니다. 등골이 서늘했죠. 또 집시들 수법에 당한 거였어요. 난 스스로를 자책하다 여행자 보험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처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반가운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파리에서 만났던 그 한국 남자. 난 그를 보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의 옆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집시가 같이 있었어요. 그는 경찰에게 그 집시를 손으로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난 분실 신고서를 쓰고 그를 기다렸죠. 한참 뒤 그도 날 보더니 놀라고 우린 반갑게 인사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암스테르담을 떠나려고 기차역에 있는데 나와 비슷하게 집시들이 가방을 들고 도망치는 걸 잡은 거였어요. 파리에서는 그가 도둑을 맞고 난 그 덕분에 가방을 되찾았는데 이번엔 내가 도둑을 맞고 그는 가방을 찾았으니 반대가 된 거죠. 하지만 그 바람에 그는 기차를 놓치고 집시를 잡으면서 옥신각신하다 조사받으러 경찰서까지 온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 그가 도둑을 만나 기차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카메라를 도둑 맞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카메라를 잃어버려 우울했던 기분이 생각도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난 반가움, 뭔가 운명 같다는 느낌의 설레는 기분으로 바뀌었죠. 그는 내가 카메라를 도둑 맞았다고 하니까 그럼 함께 다니면서 자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사진을 나누자고 했어요. 난 새로 카메라를 살 생각이었지만 그와 함께 다니고 싶었으니까 모르는 척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우린 함께 저녁을 먹고 밤바람을 맞으며 운하 주변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낯선 나라, 생각도 못한 장소에서 제외한 분위기에 취했는지 파리에서 기억 때문인지 어느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야경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은 잠들기가 아까워 새벽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여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집시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을 거라며 난 그의 품속에 파고들었죠. 다음 날 우린 풍차 마을로 유명한 잔세스칸스로 가 많은 사진을 찍고 자전거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네덜란드엔 1박 2일만 있을 예정이었지만 그와 함께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어서 동화 속 마을 같은 히테오른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로테르담, 발켄버그까지 5일이나 머물러 있었죠. 마치 여행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러 놀러온 기분에 빠져 있었고요. 하지만 더 이상 머물면 여행 일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젠 떠나야 했어요. 함께 찍은 사진을 현상소에 맡기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죠. 그는 북유럽 전체를 돌 계획이었고 난 스위스를 거쳐 지중해까지 내려가는 일정이라 정반대였거든요. 헤어지기가 많이 아쉬웠지만 여기서 우연히 만났던 것처럼 어디선가 세 번째로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기차 플랫폼에서 그와 부둥켜 안고 아쉬운 이별을 했어요. 어딘가에서 꼭 다시 만날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나 그 뒤로 가끔 여행 중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었답니다. 낯선 곳에서 짧은 여행 중 로맨스로 끝난 추억이 되었지만 도둑이 만들어준 만남이라는 색다른 기억만은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네, 어쩌다 보니 서로 도둑한테 털린 게 인연이 돼서 또 엮이고 엮여서 만남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집시들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화장실 지도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걔들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요금 내려고 지갑을 꺼내는 순간 옆에서 누가 튀어나오더니 지갑을 들고 튀어서 결국엔 못 잡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또 누가 화장실 앞에서 가방을 들고 튀어오는 거예요. 같은 놈인 줄 알고 냅다 잡았는데 그 딴 놈이라 지갑은 못 찾았어요. 소매치기 많다 그래서 그냥 비닐 지갑에 50유로만 넣어놓은 게 다행이었죠. 그게 인연이 돼서 고맙다고 점심 산다길래 점심 같이 먹으면서 파리에서 하루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집시가 가방 털려는 거 눈치채고 딱 잡고 실랑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만날 줄 상상을 못했죠. 도둑놈 집시들 덕분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 바람에 미녀와 좋은 추억이 생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뭐 전화의 복이라고 할까요? 정말 집시들이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 게 자기 자식들 꼬마 시켜서 바람잡이 시키는 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5살에서 한 7살 됐을까? 근데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러고 사니까 애들이 커서 똑같이 자라요. 저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시들은 교화가 안 되고 사회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실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집시들 정착시킨다고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입주를 시키면요, 그날로 가재도구는 물론이고 난방기, 전구 하나, 변기까지 다 떼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고 시위하고 난방기 다시 설치해주면 그날로 또 팔아먹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마다 수십 년째 사회 문제입니다. 제가 집시에 대해 하는 얘기가 전혀 선입견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저 여성분과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각자 갈 곳으로 헤어지고 서로 또 마주치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쉽게도 그 뒤에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 저 때가 여행 초기라서 그 뒤로 계속 다양한 만남과 썸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본인도 그게 짧은 추억이라고 생각한 건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영상에 올린 만남 경험담들보다 훨씬 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나눈 이야기와 서로 보낸 시간을 기억하면서 보기 좋게 재구성해봤고요. 빨간색이 살짝 섞인 갈색 머리에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을 때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잡으면서 반가워하던 게 참 예뻤던 모습으로 남아있네요. 여기서 또 아니 무슨 죄다 미녀야? 이런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을 말하지만 내 눈에 이쁘니까 미녀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미녀라고 써있어서 클릭했잖아요. 제가 제목을 유럽의 평범 여성, 유럽의 추녀 이러면 그냥 지나갔을 거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군데씩 유럽 전 지역을 그렇게 싸돌아다녔는데 미녀들이 많으니까 엮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녀들이 날 싫다고 꺼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면 잘 통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썸의 스멜이 은근히 풍기는데 안 친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굳이 억지로 인류 평화, 박애 정신 이런 걸로 무장해서 평범한 유럽 여성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제가 20년 뒤를 내다보고 나중에 유튜브라는 게 생길 거니까 20년 뒤에 경험담 이야기할 거면 미녀들만 골라서 만나야지 이렇게 미래를 내다봤겠냐고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잖아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미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솔직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피가 끓는 20대의 최전성기에 두근거리는 낯선 장소, 두근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만으로 설레이고 로맨스 지수가 가득 차 있는데 더구나 다가오고 엮이는 미녀들이 있는데 미쳤다고 억지로 남자하고 추억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여성들하고 추억을 만들고 이러겠냐고요. 전 이쁜 여자 좋고요. 털북숭이 유럽 남자들 지금도 가까이 오면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남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녀 가지고 태클 걸지 말고 가볍게 넘어가 주세요. 네, 요즘 거의 비슷한 주제로 계속 일본과 관련된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황당하지만 기억에 남는 경험담을 꺼내봤습니다. 이게 편집하다 보니 집시를 비판하는 영상인지 여행지에서 색다른 로맨스인지 짬뽕된 느낌인데요. 애초에 사건부터 집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흐름이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